자, 81번부터 갑니다.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 그래서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 잘 봐. 처음에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뭐 이처럼 세모 나달라기 이처럼 세모 돌리고. 그러니까 이처럼이 나온 걸로 봐서는 얘가 맨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근데 1, 2, 3, 4, 5번 중에서 나가 제일 먼저 나온 것도 없어. 그러면 가달락부터 상품 생산자 즉 상품 판매자는 화폐를 얻기 위해 자신이 상품을 시장에 내어놓는다. 하지만 세모 돌리고 핵심은 앞쪽 뒤쪽. 생산자가 만들어낸 상품이 시장에 들어서서 다른 상품이나 화폐와 관계를 맺게 되면 이 재의 밑줄 그 상품은 주인에게 복종하기를 멈추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밑줄 치고. 그럼 이 뒤에 나오는 건 뭐가 나와야 돼? 자립적이다, 독립적이다, 홀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만 나오면 되겠죠. 분명히. 그러면 나다 라 중에서 그것과 관련된 거 뭐가 있을까? 상품이 자립적이다, 상품이 독립적이다, 상품이 스스로 한다 이런 내용과 관련 있는 거 몇 번째 단락에서? 세 번째 단락에서 상품은 뭐라고 나왔어? 그것을 만들어낸 생산자의 분신이지만 시장 안에서는 밑줄 상품이 곧 독자적인 인격체가 된다. 이게 와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뭐가 된다?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뭐가? 상품이 주체이다. 그러면 가와 뭐가 연결돼야 돼요? 가와 다가 나란히 연결된 거 몇 번에 있지 지금? 그러면 1번, 2번밖에 없죠. 그쵸? 그러면 다가 다음에는 또 뭐가 나와? 이처럼 하고 봅시다. 그러면 나와 라의 관계를 따져보자고. 그러면 나가 먼저인가? 라가 먼저인가? 됐죠? 또 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또 한 동그라미. 그러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또 한이니까 아직 뭐가 있다? 하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겠지 당연히. 그러면 또 한은 앞에 뭔가가 있다는 뜻이 돼야 되잖아 반드시. 그러면 순서는 뭐가 먼저 나와야 맞다? 나가 먼저 나와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 안 됐어? 자, 또한 다음에 볼까? 뭐가 나왔나? 사람들이 상품을 생산하여 교환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경제 법칙을 만들어냈지만 이제 거꾸로 상품들은 인간의 손을 떠나 시장 법칙에 따라 교환된다. 밑줄. 이러한 시장 법칙의 지배 밑줄. 이런 시장 법칙의 지배하에 그러면 이 단락 뒤에는 누구 얘기가 나와야 돼 반드시? 시장 법칙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이처럼 다음에 시장 법칙은 그랬으니까 이처럼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다? 시장 법칙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 되니까 순서는 뭐가 먼저 나와야 된다? 라가 나오고 다음에 나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되는 겁니다. 82, 83 생략 84번까지 생략하도록 합시다. 85번 이 문제는 꼭 풀고 가봐야 되겠다. 다음 글의 바로 앞부분에 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내용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하나 뭐 읽을 수 있어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여기 그 앞에 거 뭐야 이거 지금. 굉장히 유명한 문구죠 이게. 뭐 읽어봐요. 소년이노 학난성 이런 말. 소년은 뭐하지만 늙기가 쉽지만 학문은 뭐한다? 이루기가 어렵다 하는 거. 2번은 뭐죠? 인생 70 고래희.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인간의 삶은 몇 살까지? 70살까지 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옛날엔 70 살기가 어려웠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환갑만 돼도 되게 오래 살았다고 잔치를 해준 게 환갑잔치였잖아요 지금. 근데 요즘 세상에서 환갑잔치 안 합니다. 어른들도 창피하다고. 70 정도 돼야 그나마 조금 하는 정도지. 요즘에 60이면은 화내요. 60에 뭐 환갑잔치 한다면 에이씨 내가 늙은이로 보냐고 막 이런 식으로. 그쵸? 환갑 몇 살? 몇 살? 60 61 칠수는 70 종심은 70.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환갑을 60으로 하는데 61입니다. 환갑만. 자, 세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설마 앞에 4개는 알겠지? 타산지석, 가이공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래는 타산지석, 가이공옥인데 뒤에 걸 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뭐죠? 타산지석이라는 걸 알죠. 남이 잘못된 것을 보고 나의 본을 삼는다라는 말이죠. 타산지석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72 종심소욕불유구라는 거죠. 뭐가 된다?
70이 되어 뭐하지 않으니까 종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나이 70이란 뜻이죠. 그러니 뭐하지 않는다? 욕심을 부려도 뭐하지 않는다? 도리에 어긋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바로 앞에니까 우리 뒤에만 읽으면 되겠지 뭐. 위에 그래서도 세모, 위에 그래서도니까 같은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러면 어떤 말이 나왔나 볼까? 사람의 성품과 지혜가 단계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숙한 사람은 밑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해도 사회의 가치와 규범, 법과 도덕, 그리고 일상적인 예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아까 얘기했죠. 마음대로 해도 뭐하지 않는다?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다. 즉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몇 번? 4번이 정답입니다. 됐죠? 자, 86번 생략하고요. 87번 갑니다.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으로 부적합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어질 내용 밑줄 치고, 여러분들 이어질 내용이면 굳이 전체를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디만? 뒤쪽만 읽고 뒤쪽에 핵심만 알 수 있다라면 그 핵심 다음에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분명하게.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읽을까? 최근에는 세모 돌리시고, 인간의 무엇도 두뇌 활용도 동그라미. 그럼 다 무엇과 관련된 얘기해야 돼요? 두뇌 활용. 단지 0.1%에 불과해 및 계속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사장시키고 있는 연구 결과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게 나와야 돼요? 우리는 두뇌를 다 뭐 할 수가 없다? 활용할 수가 없다. 아직 두뇌를 다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만 나오면 되겠죠. 그럼 1번. 인간의 두뇌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 가능하겠죠. 두 번째, 어른들도 계속해서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맞죠? 왜? 우린 0.1%밖에 발휘하지 못하니까. 3번, 학교는 잘하는 학생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죠? 재능을 발휘하는 건 두뇌를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 네, 4번, 어린 시절부터 개성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무슨 교육? 조기 교육하고 두뇌 발달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네, 어른들 중에서도 특히 엄마들이 조기 교육을 하면 두뇌가 좋아진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시키는데, 그렇게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 중학교 가면 뭐가 됩니까? 저 바닥을 헤매기 시작하죠. 내비둬야 돼. 아니, 물론 내비두면 끝까지 내비둘 수도 있지만 또 너무 강제로 공부시키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됐죠? 자, 갑시다. 88번. 다음 글을 뒷받침하는 사례 동그라미 치시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한번 봅시다.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인, 여러분들 이 정도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머릿속에서 그냥 바로바로 끄집어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됐죠? 그 지문을 안 읽더라도 훈민정음 해례의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훈민정음 각 글자의 기본적인 제자 원리는 상형 원리이다. 그렇죠. 자, 자음은 뭘 상형한 거죠? 자음, 모음 모두 상형의 원리입니다. 자음은 뭘 상형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상형했잖아. 그래서 양 입술을 상형한 게 뭐죠? 미음. 됐잖아. 자, 그 다음에 모음은 뭘 상형한 거죠? 천지인의 모양을 상형한 거잖아. 그 다음에 자음은 무슨 원리? 가획의 원리. 모음은 합용의 원리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다 알고 있잖아.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초성은 발음기관을, 중성이 뭡니까? 모음이죠. 천지인 삼재를 본떠 만들었다. 훈민정음은 글자를 만든 원리가 매우 과학적이다. 밑줄 칠까요?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정확하게 글자 모형으로 구현. 밑줄. 몇 번에 있는 겁니까? 4번.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방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 한글이. 또한 훈민정음의 글자 모양은 현대 언어학에서 이야기하는 변별적 자질, 즉 음성적 특질을 형성하였다. 밑줄 다시. 소리의 위치나 특성이 비슷한 글자들은 모양도 유사하다. 몇 번? 1번답지. 더불어 다시 밑줄. 음서 문자를 음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체계는 가독성이 있어 어느 문자보다 우수하다. 몇 번? 2번답지. 됐죠? 자, 음소가 말소리의 기본 단위이며 음절은 언어 인식의 기본 단위가 된다는 점은 훈민정음은 글자의 제작과 운용에서 모두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없는 건 뭡니까? 3번만 없는 겁니다. 됐죠? 자, 89번. 괄환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죠? 힐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괄호 안에는 여기 보세요.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이라고 했습니까? 윗글을 바탕으로라고 했어요? 그냥 괄호 안에라 그랬죠. 그럼 이건 부분적인 내용으로 이해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괄호 위에 앞뒤를 읽어보고 내용 파악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심지어부터 한번 봅시다. 심지어 고가의 힐링 여행이나 힐링 주택 등의 상품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세모 돌려봐요. 그러나 그럼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된다?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힐링? 저가의 힐링, 돈이 안 드는 힐링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그것과 관련된 걸 찾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괄호 다음에는 우선 명상이나 기도 등을 통해 내면이라는 게 나왔네. 내면이 나왔으니까 뭐가 들지 않아? 돈보다는 내면을 강조하는 거죠.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건 몇 번? 1번 힐링이 먼저 정착된 서구 힐링. 아니죠. 서구 힐링을 받아들이자가 되려면 앞에는 뭐가 돼야 돼요? 서구 힐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오거나 동양의 것만 강조한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니까 이건 아니에요. 2번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할 수 있는 것. 맞죠? 돈을 들이지 않는 것 앞에가 비싼 힐링이니까 여기는 안 비싼 힐링 이런 것들. 3번은 안 되는 이유 뭐죠?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건 그럼 뭐 비싼 걸 그냥 하자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그러나가 와서는 안 되는 거였죠. 4번은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 그럼 앞에 누가 때렸나? 힐링은 때리나?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여성분들이 힐링한다고 뭐 요가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도움 돼요? 난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별로 이해가 안 돼서. 요가가 도움이 돼요? 어떤 점에서? 난 요가 한번 해봤는데 힐링이 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받던데. 막 아파 죽겠는데 막 꼬라 그러니까 이거 내 몸이 너무 아파. 유연하게 잘 돼? 나름은 굉장히 믿을 만한 게 안 돼요 절대로. 아프더라고 이게 요가가. 되게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거 몇 번 하다가 한 번 하는데 근데 왜 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구 따라서 갔다가 뭘 했는데 너무 아프더라고. 요가가 아니고 이건 뭐 사람을 괴롭히더라고. 강사가 특히 나만 집중적으로 괴롭히더라고. 그러니까 자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편하게 되겠냐고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다음부터 뭐 관리도 없을걸.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중에 A가 들어갈 위치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A가 들어갈 위치예요. 가장입니다. 가장이라는 건 핵심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A 일어난 일 동그라미. 대인 모요사는 본 사람이 동그라미. 무엇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무엇에 흥미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자, 그러면 누가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야 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가나 다라 마 중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건 뭐죠? 어떤 사람이 뭐 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그쵸? 그것과 가장 유사한 걸 먼저 찾아야 되겠죠. 자, 그와 유사한 게 어디에 있어요? 이것만 보고 한번 찾아본다라면 어디에 있어요? 라달라기 보면 어느 부분에 주목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는가에 따라 즐겁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한다? 무섭기도 한다. 판단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91번 이거 재밌는 문제인데 등장인물의 정서를 고려할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그는 얼마 전에 살고 있던 전셋집을 옮겼다고 했다. 그럼 전셋집을 옮겼으니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여기까지 봐서는 긍부정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늘려갔느냐 했더니 한동안 한 동네에 있는 비슷한 집으로 갔다. 요즘 같은 시절에 줄여간 것이 아니라면 그래도 잘 된 게 아니냐 했더니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밑줄 쳐볼까요? 집이 형편없이 낡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거죠 지금. 괄호 쳐볼까요? 아무리 낡았다 해도 설마 무너지게 하려 하고 웃자 그도 따라 웃는다. 이거 기뻐서 웃는 거야? 아니죠. 그냥 허탈하게 웃는 거죠. 그냥. 큰 아파트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들어서도 그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 같은 집이 무너졌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었을 테고 또 괄호 웃었을 것이다. 또 웃었으니까 어떻게 긍정적 웃음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웃음이 이럴 때 웃는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약간 씁쓸한 웃음, 약간 찹찹한 웃음 막 이런 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그걸 지금 위로라고 나한테 씨부리는 거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친구 만나면 안 됩니다. 됐죠? 자, 갑시다. 92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93번으로 가겠습니다. 각 단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뭘 찾으란 문제예요, 이게? 각 단락의 중심, 내용, 주제 또는 주제를 찾아봐라 이거죠. 대체적으로 어디에 나옵니까? 첫 번째 아니면 어디에 나온다? 마지막 쪽에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찾아라? 지문을 전부 읽지 말고 답지를 보고 핵심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가장 빠르다. 첫 번째 가를 보니까 1번 답지 대전지법 밑줄 치시고 화학적 거세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밑줄. 그러면 이 말이 있나 빨리 가보자고. 있어요? 있죠. 첫 번째.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부터 뭐가 있어요? 일명 화학적 거세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두 번째 2번은 뭐가 어디다가 화학적 거세 밑줄 치시고 다음 달부터 피해자 연령 상관없이 확대 적용 예정. 나달라기 그거 있어요? 다음 달부터는 피해자 연령에 상관없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럼 다는 어디 나와 있어요? 화학적 거세 범죄 재발 방지 효과가 없다. 잘 보세요. 다 어디에 있습니까? 범죄 재발 방지 효과 없다는 지적도 많다. 잘 보세요. 지적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재발 방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적이 있다라는 거지 재발 방지 효과가 없다라는 건 아니죠. 지금 유사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방지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라는 건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지만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꽤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라에서는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밑줄 치고 화학적 것의 시행 밑줄 쳐봐요. 어디에 있습니까? 범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화학적 거세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94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전부 찾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언제부터인가 이곳 속초 청호동은 본래의 지명보다 아바이 마을이라는 정겨운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한 거죠? 뭐에 대해서 말하겠다? 아바이 마을. 어디에 있는? 속초에 있는 아바이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거죠, 일단은. 그럼 답지에도 아바이 마을은 일단은 있어야 돼요. 왜? 범위를 한정했잖아요, 지금. 자, 계속 갈까요? 함경도식 먹을거리로 유명해진 곳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동네이기도 하다. 속초의 아바이 마을은 대한민국의 실향민 집단 정착촌을 대표하는 곳이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4 후퇴 당시 함경도에서 남쪽으로 피난 왔던 사람들이 휴전과 함께 사람은 거의 살지 않은 이곳 청호동에 정착해 살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아바이 마을에 대한 이야기죠. 동해는 사시사철 풍부한 어종이 잡히는 고마운 곳이다. 보온 바다를 가르며 달려 도착한 곳에서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한 어우를 끌어 올려보니 속초의 보온 바다가 품고 있던 가자미들이 나온다. 다른 고기는 나온다 안 나온다 하지만 이 가자미 동그라미 치고 1년 12달 꾸준히 난다. 동해를 대표하는 이 어종 중의 명태는 12월에서 4월, 도루묵은 10월에서 12월, 오징어는 9월에서 12월까지 주로 잡힌다. 하지만 핵심 가자미는 사철 잡히는 생선으로 어부들 말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리고기라고 한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은 뭡니까? 이 동네에서 나오고 있는 뭐에 대해서? 가자미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두 개를 합쳐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속초 아바이 마을의 가자미 이야기죠, 지금. 다음 청호동에서 가자미 식혜를 담그는 광경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니다. 뭐에 대한 얘기죠? 이제는 가자미 식혜. 그럼 보세요. 청호동이라는 곳에 뭐가 있죠? 아바이 마을이 형성됐죠. 그 사람들은 뭘 한다? 가자미를 잡아서 뭘 담근다? 가자미 식혜를 담근다가 이게 전체 내용이죠, 지금. 자, 이제 낯선 일이 아니라 할 만큼 유명세를 탔다. 함경도 대표 음식인 가자미 식혜가 속초에서 유명하다는 것은 입맛이 정확하게 고향을 기억한다는 것과 상통한다. 속초에 새롭게 터전을 잡은 함경도 사람들은 고향 음식이 그리웠다. 가자미 식혜를 만들어 상에 올렸고 이 밥상을 마주한 속초 사람들은 배타심이 아닌 호기심으로 다가섰고 또 판매를 권유하게 되면서 속초의 명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면 모두가 들어간 건 몇 번입니까?
2번 아바이 마을과 가자미 식혜. 정답은 2번이죠. 요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이 가자미 식혜 이 속초 아바이 마을을 갔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좀 시간이 나서 당일로 시간이 안 되니까 정말 갈 곳 아닙니다. 혹시 가봤어요? 아바이 마을 가본 사람? 가봤어? 바닷가 있는데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어. 크지 않은 바닷가. 해석하기는 좀 애매한. 너 누구니? 그냥 웬만하면은 그 가면 아바이 마을이라고 해서 엄청 큰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 그냥 음식점이 막 수십 개가 이렇게 있어. 그냥 조그마한 어촌이 그냥 있는 곳이야 그냥. 근데 거기 난 깜짝 놀란 게 아바이 마을 가면 꼭 먹어봐야 될 게 아바이 순대 이런 거잖아. 사실은 순대 모듬인데 모듬이 12개에 2만 얼마야. 12개가 이렇게 잘려있어. 난 너무 놀래가지고 잘못된 줄 알고 이게 맞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격 이상을 그냥 왜 그게 맛있는지를 모르겠어. 사실 나는 미식가가 아니다 보니까 보편적인 입맛 뭔지 알겠죠? 미식가들은 뭐 조그만 차이에 이거 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맛있고 안 맛이 그러니까 라면을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일반적으로 제육볶음은 웬만하면 다 맛있고 뭔지 알겠죠? 근데 그렇게 맛있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드는데 너무 비싸더라고 이게. 그 여러분들 그 순대하면 10,000원이면은 좀 15,000원, 2만 원 정도는 좀 푸짐하다고 생각되잖아.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6명이 갔으니까 2번씩 먹으면 끝? 근데 이게 2만 얼마?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근데 진짜로 주인한테 정말 이 가격에 이 양이 맞냐? 너무 작게 나오길래 이 양이 맞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만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었나 봐. 되게 시큰둥하고 그냥 짜증이 난다는 표정으로 막 이런 식으로 4가지가 없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관광을 가면 그런 걸 감수하고 먹는다고 하잖아 보통 사람들이. 난 안 먹거든 보통은. 그래서 기분 나쁘면 내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먹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안 먹는데 일단 무조건 들어가서 먹었기 때문에 돈은 내야 되잖아. 그 2번 다시는 안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거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왜 비싸야 될 이유가 뭔지를 난 잘 모르겠는데 글쎄 동네에서 순대 사 먹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 동네 순대만큼 더 맛있나라는 거 하면 물음표가 띵띵띵띵띵 찍히는데 그래도 속초 중앙시장 이런 데도 가봤단 말이야. 중앙시장에 아바이 순대도 팔아요 거기도. 똑같은 가격인데 왜냐면 내가 예전에는 재작년인가 작년에는 또 거기 갔다가 속초 중앙시장에 가서 거기 음식점 있잖아. 거기서 먹었기 때문에 알잖아 대충. 양이 거의 막 한 1.5배, 2배가 차이 나는데 가격은 비슷한데 속초 중앙시장이 맛도 거기에 난 낫더라고 솔직히. 왜 아바이 마을까지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난 들어 갑자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누가 야 속초에 그 아바이 마을 가서 순대 먹어야 되면 뜯어말리면서 중앙시장을 가 차라리. 거기가 훨씬 더 양도 많고 나는 개인적인 입맛은 그쪽이 더 맞아. 이렇게 하고 싶어. 또 아니면 거기서 뭐 닭강 정도 먹고 아니면 건어물이라도 하나 사오고 그럴 수 있잖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관광지에 사람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래 장사를 하고 싶으면 평균적인 가격을 좀 맞춰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제 고향도 제주도지만 나도 제주도지만 제주 사람들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왜 비싸게 받아가지고 늘 얘기하는 게 나도 주변에서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야, 제주도 갈 돈이면 내가 2, 30만 원 더 하고 외국 갈 거야. 왜 이 말 나오게 만드냐 이거지.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점점점 안 가잖아. 그러면서 맨날 방송에는 제주도에서 안 온다. 누가 만들었는데 나도 제주 사람이지만 가서 음식 가격을 보면 깜짝 야 저거 왜 먹어? 막 이러는데 그게 막 어마어마한 가격을 받고 있어. 갈치 하나 만들면 5, 6만 원 받아버리면 그러니까 놀러 간 김에 그래 왔으니까 한번 먹자 해서 먹는 거지. 맞잖아. 나는 그걸 왜 5, 6만 원씩 주면서 먹는지 난 이해도 못하고 있고.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제주도 갈 때는 그런 데서 먹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면 싸고 맛있고 푸짐한데 제주도의 맛을 할 수 있는데 거기 가지 말고 거기 이제 망할 수 있으니까
시원한 그 해산물을 먹고 싶다라면 서부드라고 있어. 산지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항에다가 막 그 고기들 판매하잖아. 밑판장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가면은 이제 막 하니까 거기 식당 같은 데들이 있거든. 청결하진 않아. 근데 갓 잡은 거 바로 해주는 거니까 싸고 맛있어. 그런 데 가야 되는데 그런 데 안 가고 자꾸 블로거들이 문제야. 블로거들이 여기 막 하니까 거기 가니까 비싸고. 그렇잖아. 그리고 나는 얘기했지만 내가 제주도 같은 데 누가 오면은 꼭 내가 같이 가서 회도 사주고 이러거든. 왜냐면 사투리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게 달라지네. 다원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제주도 사투리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가격이 달라지고 너무 뭐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웃기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그곳으로 가면 가격이 비싸다 싶은 데는 잘 안 가. 특히나가 뭐 그 맛있다 해가지고 뭐 모범 이렇게 붙은 데는 더더욱 안 갑니다. 무조건 비싸다. 거기 본래 맛은 퇴색되니까. 여러분들 관광지 가면 뭐 모범에서 비싼데 막 이렇게 막 무궁화 있는 데 있잖아. 거기는 원래 음식보다 깔끔하긴 한데 원래 맛이 퇴색이 되어 있어서 나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제일 잘 가는 데가 뭐냐면 혼자 여행 갈 때는 항상 기사식당, 백반집 이런데 거기 원래 동네 맛들이 나옵니다. 반찬 때문에. 거기 가면은 그런 거 있어. 전라도 가면 또 그런 데 있잖아.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데가 전라도 백반집. 정확히 말하면 해남 백반집 할머니가 하는 허름한 데인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해남에 놀러 갔다가 혼자 놀러 갔다가 복일도 들어가려고 갔다가 PC방을 잠깐 들렸단 말이야. 거기 PC도 아무도 안 되니까 PC방 하는데 불이 푹 꺼져. 전기 딱 나가. 그 보통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야 되잖아. 전혀. 그냥 누군가 촛불 들고 모아. 다 기다려. 가가지고 여기 탁 들어와. 그럼 다시 사장님 하면 다 켜줘 다시. 자주 있나 봐. 근데 이제 배고파서 나왔는데 허름한 백반집이 있는데 전라도는 음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진짜 오리지널 전라도식. 옛날에 막 할머니들이 막 퍼주는 반찬만 막 열 몇 개. 가격 그때 당시 5,000원. 먹고 감동받아가지고 가족여행할 때 그거 찾아갔는데 없더라고. 내가 못 찾았는지 너무 감동받아서 5,000원의 행복.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그런 데가 진짜 그 동네의 맛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잘못하는 것 같아. 아바이 마을. 나 그 식당 아직도 기억해요 사장님. 자 갑시다. 나 마음속에 담아뒀어. 그 저기 뭐야 한국은 처음 이지할 때 그 핀란드 애들이 먹었던데요. 나중에 찾아보면 나와요. 난 어디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뭐 누가 보더라도 문제되진 않을 거야. 95번 생략하시고요. 정답은 1번인데 96번 갑니다. 자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전체적으로 보니까 답지는 외래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갈래, 특성, 변화, 개념을 찾으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뭐가 있어요? 외래어는 그 다음 뭐가 보여?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외래어를 뭐 한 겁니까? 분석한 거죠. 외래의 특징을 쪼개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라는 거. 이런 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 센스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셨죠? 자 97번 갑니다. 다음 글의 논지 전개 방식. 글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느냐. 역시 답지를 먼저 보면서 1번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 밑줄 치시고 다른 두 주장 대비 밑줄. 2번은요 다양성 확보 밑줄 유추 동그라미. 3번 다양성 밑줄 분류 동그라미. 4번 다양성 밑줄 사례 나열 동그라미.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두 주장을 대비하고 공차를 찾고 있는지 유추인지 분류인지 사례 나열인지. 언제부터인가 우리 바닷속에 해파리나 불가사리와 같이 특정한 종들만이 크게 번창하고 있다는 우려의 말이 들린다. 한마디로 다양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그럼 다양성 맞죠 분명히. 척박한 환경에서는 몇몇 특별한 종들만이 득세한다는 점에서 자연생태계와 우리 사회는 밑줄. 자연생태계와 우리 사회는 닮은 것 같다. 보세요. 그러면 누구와 누구를 지금 우리 사회와 누구? 생태계. 서로 다른 두 대상에서의 뭘 찾고 있습니까? 지금 유사점을 찾고 있는 거죠. 유사성과 공통점을 찾는 걸 뭐라고 합니까? 유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뒤에 뭐만 나오면 돼요? 생태계 빼고 누구 얘기만 한 번 더 나와주면 돼? 우리 사회 얘기만 나와준다라면 답이 몇 번이 되는 겁니까? 유추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게 느낌이 왔다라면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있나 봅시다.
다음 단락 바로 나왔죠. 다양성의 확보는 사회 집단의 생존과도 무관하지 않다. 우리 사회와 관련된 얘기 시작했죠. 그러면 생명 무엇과 앞에는 누구 얘기를 해주고 생태계 얘기를 해주고 뒤에는 우리 사회 얘기해주고 서로의 유사점 찾는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98번은 한번 가도록 합시다. 말하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설명이다. 설명은 청자가 모르는 사실을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낸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식체계를 쉽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설명의 방법에는 지정, 정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예시가 있다. 지정은 가장 단순한 설명 방법으로 사물을 지적하듯이 말하기를 통하여 지적하는 방식이다. 정의는 어떤 용어나 단어의 뜻과 개념, 뜻 동그라미, 개념 동그라미. 정의는 뜻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뭐란 뭐뭐이다. 뭐뭐는 뭐뭐이다 라는 방법을 사용하죠. 어떠한 대상을 파악하고자 할 때 대상을 적절히 나누거나 묶어서 정리해야 하는데 밑줄 칠까요?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묶어가면서 설명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분류라 그러는 거죠. 분석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의 대상을 쪼개서 설명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분석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머리, 가슴, 이거 사람은 머리, 가슴, 배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이제 얼굴을 분석하면 뭐가 됩니까? 눈, 코, 입, 이마, 그 다음에 볼,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건 분석이죠. 분류는 유사한 것들을 묶어서 공통점을 찾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묶으면 돼요? 저 뒤쪽과 앞쪽을 묶었어. 그러면 이제 공통적인 공통점은 뭡니까? 두 개의 공통점은 사람 또는 학생이라는 거. 그러면 첫 번째는 분류가 되는 거고요. 방법과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가면서 설명하는 건 뭐가 되는 거죠? 구분이 되는 거고요. 또 설명할 때 서로 비슷비슷하여 구별이 어려운 개념에 대하여 그들 사이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지적하며 이해가 쉬운데 둘 이상의 대상에서 유사점에 대해 설명하는 걸 뭐라 그러죠? 비교. 또는 차이점을 설명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대조.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99번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설명 방식이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지구 상공에는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돌고 있다. 인공위성은 크게 군사용 위성과 평화용 위성으로 나뉜다. 세모 돌리시고요.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구분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나눠서 설명하는 구분의 방식이죠. 자, 1번은 뭡니까, 그러면? 1번은 대조의 방식이죠.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2번은요. 표준 발음은 총칙, 자음과 모음, 음의 길이, 받침의 발음, 음의 동화, 경음화, 음의 첨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석입니다. 뭐에 대해서? 발음법에 대해서 쪼갰습니다.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했으니까요. 3번 여닫다, 우짓다, 검푸르다, 검불다, 뛰놀다, 서리다, 부슬비 등은 밑줄 칠까요? 일반적인 우리말의 통사 구성 방법과 어긋나게 형성된 낱말의 예니까 뭡니까? 예시가 되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다 그러면? 4번이 되는 겁니다. 100번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답지부터 먼저 보셔야 되죠. 일치불일치니까. 1번 일반 재판의 정의 밑줄 치고 일반적인 재판의 정의. 정의는 뭡니까? 뭐뭐란 뭐뭐이다. 뭐뭐는 뭐뭐이다죠. 2번 조선시대 송사의 종류 밑줄 송사의 종류. 3번 조선시대 송사와 옥사의 차이점 밑줄 송사와 옥사의 차이점 밑줄 치고 마지막 네 번째 조선시대 밑줄 치고 재판관과 행정관의 역할 밑줄 쳐놓고 갑시다. 재판이란 동그라미 치시고 법원이 소송 사건에 대해 원고 피고의 주장을 듣고 그들에 대해 법적 판단을 내리는 소송 절차를 말한다.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일반 재판에 뭐가 된다? 정의가 되는 거죠. 재판이란 그랬으니까.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재판 제도가 있었다. 당시의 재판은 크게 송사와 옥사로 나뉘었다. 괄호칠까요? 송사는 개인 간의 생활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관청에서 판결을 호소하는 것을 말하며 옥사는 강도, 살인, 반역 등의 중대 범죄를 다스리는 일로 적발, 수색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송사와 옥사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3번 답지 지울 수가 있겠죠. 밑줄 칠까요? 다시 송사는 다시 무엇과 무엇으로?
옥송과 사송으로 나눈다. 뭡니까? 2번이죠. 송사의 종류. 옥송은 상해 및 인격적 침해 등을 이유로 하여 원, 척 간의 형벌을 요구하는 송사를 말한다. 이에 반해 사송은 원척 간의 제어와 소유권에 대한 확인, 양도, 변상을 위한 민사 관련 소송을 말한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러한 송사나 옥사를 맡아 처리하는 기관은 어느 곳이었을까? 밑줄 쳐볼까요? 조선시대에는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 분립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관과 행정관의 구별이 없었다. 그러면 4번 답지 보니까 재판관과 행정관의 역할,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 역할은 뭡니까?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일을 했겠죠. 각각의 역할이 아니라. 됐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1번 넘어갑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읽어가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풀어줄 테니까. 소설 속에는 세 개의 욕망이 들끓고 있다. 하나는 소설가의 욕망이다. 밑줄 쳐볼까요? 소설가의 욕망은 세계를 변형시키려는 욕망. 밑줄. 몇 번 답지입니까? 몇 번 답지에 있어요? 1번 답지에 있는 거죠. 지우시면 됩니다. 소설가는 자기 욕망의 소리에 따라 세계를 자기식으로 변모시키려고 애를 쓴다. 둘째 번의 욕망은 소설 속의 주인공의 욕망이다. 소설 속의 인물들 역시 소설가의 욕망에 따라 혹은 그 욕망에 반대하며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세계를 변형하려고 한다. 주인공, 아니 인물들의 욕망은 서로 부딪혀 다채로운 모습을 드러낸다. 마지막의 욕망은 소설을 읽는 독자의 욕망이다. 소설을 읽으면서 밑줄 칠까요? 독자들의 소설 속의 인물들은 무슨 욕망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나아가 소설가의 욕망까지 느낀다. 어디에 있습니까? 3번 답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독자의 무의식적인 욕망은 그 욕망들과 부딪혀 때로 소설 속의 인물들을 부인하기도 하고 나아가 소설까지를 부인하기도 하며 때로는 소설 속의 인물들에 빠져 그들을 모방하려 하기도 하고 나아가 소설까지를 모방하려고 한다. 밑줄 칩시다. 그 과정에서 읽는 사람이 무의식 속에 숨어있던 욕망은 그 욕망을 서서히 드러내 자기가 세계를 어떻게 변형시키려 하는가를 깨닫게 한다. 몇 번 답지죠? 4번 답지가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102번 문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 아닌 것. 자, 한국 사회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전환기의 사회였다. 밑줄. 친족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라는 사회 구조의 적합성을 지니고 있었던 정의 문화가 힘의 문화로 변화되었다. 밑줄 치고 몇 번 답지입니까? 몇 번 답지? 2번 답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힘의 문화는 이익의 차이와 대립을 힘으로 해결하려는 문화이다. 그러므로 힘의 문화에서는 권력과 금력과 무력으로 약한 자의 주장과 요구를 억눌러버리는 문제 해결 방식이 통용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힘의 문화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한 지배와 그에 따른 소행 그리고 힘과 힘의 충돌과 같은 밑줄 칠까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게다가 사회 윤리가 존중되지 않고 힘의 규칙이 공정하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까지 보면은 몇 번 답지 확인할 수 있죠? 1번 답지와 몇 번? 3번 답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번 답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죠. 정답 4번입니다. 자, 103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의문인데 여러분 여기 보지 말고 답지만 먼저 보고 노력경제의 효과와 표현 효과라는 게 뭐죠? 노력경제 효과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문 보지 말고 노력경제 효과가 뭐죠? 우리 문법 시간에 다 했는데. 아니, 요런 지문이 나오면 우리 문법에서 이거 다 했으니까 안 읽더라도 노력경제는 뭐가 발음의 위치가 다르니까 뭐 하기 위해서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발음하기 위한 게 비음화, 유음화 이런 것들이다. 국유음화도. 그래서 좀 더 사람이 민 발음이 어려우니까 국민하고 편하게 발음하고 싶어서 위치 이동을 해버리는 거잖아. 그게 노력경제라면은 표현 효과는 뭐죠? 뭐에 반대입니까? 이거에 반대가 되는 거죠. 좀 더 뭐 하기 위해서 강하게 소리 내기 위해서 이화 현상이나 이런 것들처럼 좀 더 강하게 소리 내고 싶어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 일부러. 아, 이거 이제 와서 아 맞다 이제 들었었어 이러면 안 돼. 지금 이 사람들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음소들이 결합하여 음절이 되고 이것들이 다시 결합하여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면서 언어의 주요 기능인 의미 전달이 이루어진다. 음소들이 결합할 때 음소들의 음성적 특성, 즉 음성의 자질 특성에 따라 앞뒤 음소들이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 음운의 변동.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여러분, 음운의 변동은 반드시 뭘 먼저 해봐야 된다? 음운의 변동은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반드시 소리를 내고 소리와 표기에서 뭔가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를 따지는 게 음운의 변동입니다. 단어는 표기를 보는 거죠. 돼요 안 돼요? 음운은 반드시 뭐 했나? 소리를 내보고 소리와 표기의 차이점에서 변동이 생겼다. 분명히 그 변동을 뭐라고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밑줄 칩시다. 이러한 소리가 변하는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경제와 표현효과 두 가지다. 1번 답지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소리는 발음될 때 힘이 덜 드는 방향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표현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뀐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죠. 가까운 조음 위치나 비슷한 조음 방법의 소리가 연속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발음을 할 때 힘이 덜 들게 된다. 그래서 상이한 소리들이 비슷한 위치나 방법의 소리들로 닮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동화. 동화 현상 뭐가 있죠, 여러분들? 동화 현상에는 무슨 동화, 무슨 동화? 자음 동화, 모음 동화. 자음 동화에는 역행 동화, 순행 동화. 모음 동화에는 역행 동화, 순행 동화. 자음 동화에는 뭐가 있어요? 동화 현상. 비음화, 유음화. 넓은 의미에서는 구개음화까지도. 빨리 나와야지. 이와 달리 노력 경제의 변동은 이와 달리 미주치가 음운의 변동에 노력 경제와 상반되는 심리적 작용이 작동하기도 한다. 자, 몇 번입니까? 음운의 변동이 일어날 때는 심리적 원인이 개입될 수도 있죠. 특히나 어디에서? 노력 경제에서. 괄호 칠까요? 비슷한 특성을 가진 음소의 연결로 청각 효과가 약하다고 인지될 경우 오히려 공통성이 적은 다른 음소로 바뀔 수 있다. 몇 번 답지 확인할 수가 있죠? 4번 답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청각 인상 명료화라고 분명히 기억나죠? 이처럼 다시 밑줄. 발음상 뭐 하더라도 힘이 더 들더라도 청각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동하는 현상을 이화라고 하며 이에 모음 조화 파괴 현상과 사이소리 현상 등을 들 수가 있다. 몇 번 답지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3번 답지에서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화의 이점을 포기해야 된다. 이점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없죠. 서로 다른 거죠. 이점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뭐 하기 위한 거죠 지금? 표현 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왜 한대요? 발음이 힘이 들더라도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소리를 더 강하게 내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거지.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화의 이점을 포기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04번부터는 나머지는 뭐 한 2013년부터의 문제니까 비문학 한번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도 잠깐 그 현장에서만 얘기했는데 뒤쪽의 것들은 오래된 것들은 굳이 많이 안 푸셔도 되니까 최근의 성향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독해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소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설은 지금 안 끝났죠? 소설을 오늘 2시간 동안에서 최대한 빠르게 좀 끝내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